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짧은 이야기, 역사에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숨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나게 높고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 태계와 율곡 사랑 이야기 하는 것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계는 1,000원짜리 돈에 있는 분이 태계고, 또 율곡은 얼마짜리 돈에 있어요? 5,000원짜리 돈에 있는 분이 율곡입니다. 왜 태계는 1,000원에 하고 5,000원짜리는 율곡을 했고 신사임당은 50,000원짜리에다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걸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조선 시대에 있어서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서 두 지도자가 있다면은 태계와 율곡 두 사람이죠.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쪽에 계신 분이 이태계인데 1501년에서 1576년까지 오래 사셨죠. 75세나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옛날 분치고는 사셨고, 율곡 선생님은 1536년에서 1584년이니까 매우 짧게 사셨지요. 46년, 48년인가? 예, 48년이네요. 관상을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사진이 좀 작고, 요거는 크게 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어도 매우 그 실물하고 닮아 있을 것입니다, 사진은. 근데 이제, 좀 이태계 선생님은 좀 깐깐해 보이는 성격 같지요, 보기에. 그리고 이 율곡 선생님은 상당히 좀 넓은 마음 뭐 이런 것이 가지신 것 같고, 얼굴도 눈도 크고 상당히 그 참 미남형이고 그러네요. 태계 선생님은 조금 그 미남형으로 부르기에는 얼굴이 작고 눈매도 작고 이런 그런 것인데, 학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태계 선생님이 율곡 선생님보다가 35살이나 먼저 학문을 택했고, 또 이태계 선생님은 송나라의 주희의 그 주자대전이라고 하는 그 저서, 그것을 그대로 조선에다가 옮겨 놓은 그런 분이시고, 율곡 선생님은 이 태계 선생님하고 서로 이렇게 대치점이랄까, 같은 유학인데도 율곡 선생님은, 태계 선생님은 이와 기에 대한 견해가 율곡 선생님하고 달라갖고, 이태계를 따르는 이기론적 그 일원론, 이기일원론, 이거는 주기론, 여기는 기를 중심으로, 그런 이제 학문의 그 바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태계를 중심으로도 제자들이 모이고 율곡을 중심으로도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태계 선생님은 집은 서울이 동쪽에 살았고 율곡 선생님은 서쪽에 살아갔고,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관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나는 율곡 선생을 따르고 나는 태계 선생을 따르다 보니까 그만 이게 다 하나의 어떤 당파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그만 이쪽은 동인이 되고 이쪽은 서인으로 당파로까지 갈라지는 그런 이제 정치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오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얼굴하고 이 관상 한번 보시고
퇴계 선생님하고 율곡 선생님이 나이 차이가 35이나 있었고, 율곡 선생님이 내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까 모를 때에 퇴계 선생님한테 가서 자문을 받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계 선생님은 결혼을 2번 했어요. 2번을 했는데, 처음에 부인이 허씨 부인이고, 2번째 부인이 권씨 부인인데, 허씨 부인이 죽고, 이제, 이렇게 홀로 지내다가, 그 권씨 부인한테 장가를 들었는데, 권씨 부인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로 그 집안이 멸문이 되는 가운데, 그 권씨 부인이 정신이 좀 이상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태계를, 부인이 죽은 걸 알고, 야, 내가 꼭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내 딸 좀 한번 책임 좀 져줘, 이래갖고 알았습니다 하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약간 정신적으로 혼란이 있는 여자지만은 데려다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태계이고, 율곡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신사임당이 율곡 선생님의 어머니고, 그래갖고서 뭐 아주 짧은, 적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님은 뭐 그 부인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퇴계 선생님은 그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요게 이제 관기, 그러니까 관기라고 하는 것은 관청에 있는 기생이에요.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기생이 필요하고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춤을 춰야 된다거나, 또는 저기 중앙에서 어떤 고급 관료가 내려오면은 이렇게 수정들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퇴계가 관기 두향을 만납니다. 퇴계는 48살 때인데, 이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허씨 부인이 죽고 권씨 부인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양의 군수로 있었을 때에, 단양에 그 관기가 두향인데, 그게 걔가 18살 때였어요. 그리고 두향은 퇴계가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그랬는데, 이제 명종 4년에 풍기군수로 있던 단양군수로 있던 퇴계가 풍기군수로 옵니다. 그게 단양은 충청도고 풍기는 경상도거든요. 그게 경상도 군수를 오니까 그 두향을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양반의 대쪽 같은 양반이라고 하는 분이 부임해 오는데, 단양에 있는 관기를 태워 갖고 왔다 하면은 그것도 문제고, 또 이 공인으로서 단양의 관기는 버려두고 오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았는지, 어쨌든지 자기가 혼자 있으면서도 두향은 단양에다 버려두고 자기 혼자 풍기로 부임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두향과의 사랑을 많이 했는데, 그 두향이 떠나는 밤에, 그게 마지막으로 그 단양 군수에서 풍기 군수로 가는 지어 올린 상사곡이 전합니다. 상사곡이 전하는데, 그 상사곡을 이제 이 퇴계, 퇴계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치마를 벗게 해서 치마에 입고 써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쓴 내용이 이래요. 찬자리 800개에 어느 잠 하마오리, 잠이 오겠는가 그 말이죠. 찬자리 800개에 어느 잠 하마오리, 무심히 거울 드니 얼굴만 야이었고, 그렇게 이제 거울에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얼굴은 야위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0년을 못 사는 인생 이별 더욱 서러워라. 이걸 이제 한문으로 글을 써갖고 두향이 치마에다 써갖고서 마지막 떠나는 태계에게 이렇게 전달했다 하는 얘기. 그 이후에 단양과 풍기 사이는 소백산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 갖고서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가 있고, 태계가 76살에 죽었다는 소문을 두향이 듣고, 두향은 그 단양 팔경 그 옥단봉 밑에 있는 그 강에 뛰어내려서 죽었다. 이게 이제 태계와 두향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제가 더 시간이 없어서 절절히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후에 이태계 후손들이 그 무덤을 찾아서 지금 옥단봉 그 위에다가 무덤을 하나 써놨다. 이런 얘기가 태계의 사랑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상원사 동종 얘기, 저고리 잘라 두향에게 준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시간이 적어서 못하겠고요. 그 다음 이율곡은 중종 31년에 태어나서 선조 17년에 죽었는데, 사실 이율곡 선생이 죽을 때에 선조가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기록에 의하면은 그 울음소리가 궁궐 밖에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예, 이런 율곡인데, 율곡도 이제 율곡은 굉장히 그 부부 관계도 굉장히 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합방을 할 때에 율곡은 언제든지 의관을 정제하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가서 이제 그 부인을 맞이했답니다. 그런데 태계 선생은 그렇지는 않았대요. 태계 선생은 상당히 자유스러웠고, 그것이 율곡 선생은 그렇게 아주 유교의 예법대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지금 이것이 내가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와 합방은 자녀를, 씨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서 그런 이제 참 유교적인 정신을 태계 율곡에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율곡이 1574년 39살 때 황해도 관찰사로 갔는데, 그때 황해도에서 관기인데 동기였어요. 동기. 그게 아이 동자에게 관기이면서도 아직까지 어린 여인이었는데, 아이였는데 39살 때.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유지예요. 버들나무 유자에다 가시시자. 그러니까 성이 유씨이고 이름이 진지, 아니면 그냥 예명처럼 그냥 버드나무 가지 뭐 이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술도 받아 먹고 이제 이렇게 다 잔치 자리가 끝나고 율곡 선생이 물었어요. 야, 너 오늘 내한테 이 밤에 잠자리를 도와주러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대요. 근데 율곡 선생이 아니다, 돌아가라 이래갖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유지가 이 율곡에 대한 그 유명한 9번이나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고 중앙에 어떤 사람인지 시침들로 왔을 때 그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해 볼 것 같으면은 그분이 높은 직위에 있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유지가. 예, 그랬는데 이제 1582년 명나라에 신하가 온다 그래 갖고서 가만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앞에 나가서 영접사로 이제 이 율곡 선생이 선택이 되어 갖고 영접사로 가는 길에 황해도에 들리게 되어 갖고서 거기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반가운 마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다시 이제 갔다가 돌아가는 것을 유지가 알았어요. 유지가 알고는 뒤를 쫓아갑니다.
예, 되게 율곡 선생님의 뒤를 쫓아서 벌써 저 재령까지 내려와서 유지가 율곡을 만나지요. 그렇게 율곡이 또 만나줘요. 그런데 그날 밤에도 율곡은 유지를 품지 않았고 그냥 서로 참 사랑던 딸같이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 이제 율곡도 자기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은 이제 세 번째 만남이잖아요. 처음에 만났고 갈 때 만났고 돌아올 때 만났으니까 왜 율곡도 인간인데 유지의 마음을 몰랐겠으며 자기도 또 그 자기의 마음의 감동도 몰랐겠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마지막인지 알고 율곡이 헤어지면서 장시 긴 시 한 편과 칠원절구 세수를 지어서 유지에게 넘겨주지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는 이제 더 이상 만남이 없고 그걸로 이제 끝나버리는 그 애절한 사랑 얘기가 또 율곡 선생님에게는 있다. 자, 그때 이제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하나 소개를 하면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율곡 선생님이 써서 준 시예요. 문을 닫으면 인을 상할 것이요. 동침을 한다면은 을을 해칠 것이다. 예, 그렇죠? 예. 내 마음을 닫아버려. 닫아버리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이러는 것 없이 닫혀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다음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너가 동침을 한다면은 그거는 의가 옳은 일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사람이고 너는 관기고 동기이지만은 내가 부인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의로운 일이 아니다. 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쁘게도 태어났지. 선녀로구나. 10년을 서로 알아 익숙한 모습. 그게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10년이 됐습니다. 이 몸인들 목석 같디야 하겠냐마는 병들고 늙었기에 사절을 한다네. 예, 그래 되게 율곡 선생님 48배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알잖아요. 인과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한때 감정이 동한다고 어떻게 관기이지만은 손을 대겠는가. 진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할까요? 순수 사랑만을 남기다가 떠났다. 옛날 성비들 좀 멋이 없나요? 열정도 없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두 분 다 참 사랑도 이쁘게 했다.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 뒷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